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오늘 지금도 새벽 4시에 짬이 좀 나서 왔습니다. 육아도 육아지만 이제 뉴로퓨전에 올인하려고 귀국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서 간간히 커뮤니티에 글만 조금씩 쓰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귀국하면은 편집자분도 구하고 해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로퓨전 프로젝트 준비는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개발팀도 다 꾸렸고 이번에 골드만삭스 본사 11년차 퀀트분도 동료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학 전공하시고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서 QIS라고 불리는 핵심 중의 핵심, 월가 퀀트 중에서도 엘리트로 불리는 팀에서 일하신 분입니다. 뭐 사실 제가 모시기에 솔직히 과분한 분인데 감사하게도 조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직원이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뉴로퓨전 발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호응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의아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인지과학, 뇌파데이터 같은 거창한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당장 보면은 그냥 강의를 제공하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지금 모인 팀원들 직장 연봉을 합치면 수십억대에 달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하러 한국에서 개인들 상대로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모이는가 싶기도 하실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팀원들이 인지과학, 뇌파데이터 같은 월가제의 돈키호테 같은 비전만 보고 유로퓨전이 막 1조 기업같이 유니콘이 될 것 같아서 그 고연봉 직장을 그만두고 모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의문점이 많으실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간극에 있는 단계들과 계획들의 그 답이 있을 것인데, 이제 오늘 영상에서 이 4단계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지금 프로젝트 밸리에 이미 참가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차차 5단계, 6단계부터 10단계까지 말씀드릴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우선 당면한 문제, 프로젝트 밸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밸리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지금 프로젝트 밸리에 관해서 공개된 것이 주로 이제 훈련과정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훈련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훈련 과정도 굉장히 알찰 거예요. 가격이 뭐 20주에 135만 원이면 싸다는 분들도 있고 부담된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생에서 몇 천만 원 이상 투자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장기적으로 분명히 유의미한 성과 차이가 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뉴로퓨전 영상 썸네일에 투자 인생을 영원히 바꿀 그런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솔직히 어떤 강의만으로 개인의 재테크에 천지개벽할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몇백만 원 하는 투자 강의를 듣거나 베스트셀러 투자책을 읽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셨나요? 그게 정말로 인생을 바꿀 만한 계기가 되었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책들이 별로라서? 아니면 강사가 별로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현실에서 실행하기 위한 장벽이 너무 높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훌륭한 가치 투자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막상 여러분이 책상 앞에 앉으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기본적인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봐야 할지도 막막할 것이고, 뜬금없이 수많은 종목 중에 어떤 거를 가치평가해봐야 될지도 모를 것이고, 또 그걸 이제 엑셀을 열어서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수식을 만드는 것도 벅차고, 어떻게 해서 꾸역꾸역 계산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입력하는 가정값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재가치평가 DCF 모델을 돌려서 결과값을 보더라도 가정값을 조금만 바꿔보니까 뭐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에서 12만원을 왔다 갔다 널뛰기 하면서 대체 가치평가를 하는 의미가 뭐가 있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틀이 잘 잡힌 정량적인 가치평가를 해서 가치투자를 하기보다는 무늬만 가치투자자지, 결국은 상대가치평가법에 국한해서 뭐 PER, PBR 좀 이야기하고 차트 쳐다보고 호가장 쳐다보고 거기에 정성적인 내러티브를 붙여서 대충 결론 내리는 것이 한계겠죠. 그러나 제가 선행편 시리즈에서 왜 그런 수박 겉핥기식 가치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는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기관들은 그런 20년 전, 30년 전 가치 투자 방법론에서 벗어나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밸리 AI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혁신할 것인지,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떤 개념의 플랫폼인지, 또 자꾸 뭐 집단지성 같은 소리를 하는데 어떤 집단지성적인 요소가 있어서 참가자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시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뭐 인지과학, 뇌과학의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이 밸리 AI 플랫폼이 그런 비전에 어떤 초석을 쌓아서 쭉 5년 후와 연결이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개발 시작한 플랫폼의 디자인 초안입니다. 지금 저희 첫 번째 플랫폼인 밸리 AI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의 4가지 단계, 종목 탐색, 가치 평가, 리서치, 포트폴리오 관리, 그러니까 훈련 과정에서 배울 그 흐름에 맞춰서 개발되고 있고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커버할 것인데 아마 미국 주식을 먼저 개발하고 한국 주식은 좀 늦게 연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 단계인 종목 탐색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치 투자에서 어떤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하시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시간과 자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단계로 가기 전에
잠재적인 후보군을 좁힐 필요가 있어요. 그 후보군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 종목 탐색 모듈에서 총 6가지 솔루션을 구현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들면 요즘 소위 말하는 퀀트 투자, 백테스팅 툴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솔루션이 있어요. 수익률을 백테스팅해서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아니라 순수하게 저평가되었을 수도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후보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접근할 예정이고요. 그 방법 외에도 미국 기관들의 정보를 역이용하는 종목 탐색 방법, 또 데이터 과학과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총 6가지 종목 탐색 방법을 먼저 훈련 과정에서 직관적으로 개념과 방법을 오늘 이해시켜 드린 후에 저희가 직접 플랫폼에 구현해 나가면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가치 투자의 두 번째 단계는 사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정 가치 계산, 즉 밸류에이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관련해서 밸리 AI에서는 상대 가치 평가, 내재 가치 평가를 비롯해서 총 서너 가지 가치평가 방법론을 지원할 것인데, 만약에 직접 가치평가를 해보신 분이면 한 기업을 분석한다는 게 얼마나 더디고 귀찮은 작업인지 아실 거예요. 공시 자료를 찾아서 받아오고 재무제표 엑셀로 받아서 수식 하나하나 입력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대부분의 개인들 혹은 기관들까지 그냥 손쉽고 직관적인 PER, PBR 같은 상대가치 평가를 보면서 가치 투자를 논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하고 더딘 과정을 훨씬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반자동화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수작업으로 가치평가를 하는 건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기업의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개별적인 특수성도 충분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동화시켜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저희가 잘 잡아서 반자동화 되었으면서도 본인이 가진 생각을 적정 가치에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주안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치평가의 3단계 리서치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보고 그러한 과정들에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를 접목시켜서 다른 시장 참여자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리서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4단계 포트폴리오 관리, 이 부분은 이제 자산 배분 과정과 함께 병행해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참가자분들 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 과정이나 투자 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이버 지식인 스타일의 Q&A 공간을 활성화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 공간은 참가자들이 가치 투자나 자산 배분이나 투자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그래서 훈련 과정 20주에 끝나지만 이 플랫폼은 계속 이용해 나가실 거니까 본인의 재테크 인생에서 꽤나 가치 있는 리소스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막 체계 없이 쓰던 글들을 칼럼 형식으로 모으고 다른 전문가분을 필진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또 참가자분들 중에서도 필진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드려서 시장에 대한 양질의 분석글이 많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여러 주식 커뮤니티와 지금 이 밸리 AI 플랫폼 커뮤니티의 차별점은 반자동화된 가치평가 툴에서 본인이 분석한 결과를 다른 유저들과 손쉽게 공유하고 또 각자의 가치평가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플랫폼이나 훈련 과정이 여러분에게 10배 뛸 주식을 콕 집어줘서 당장 떼부자로 만들어 드릴 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손쉽게 부자 되는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 인생이 바뀐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밸리 AI를 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이전의 일반적인 투자자는 주식에 대해서 타인과 논할 때 아무런 베이스나 근거 없이 그냥 나는 15층에서 물렸는데 5%만 먹게 되면 나와야지, 이 수준에서 대화하는 것이 다였다면, 이 밸리 AI의 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내 목표가가 당신보다 $7 높은 이유는 당신은 할인율을 8%로 잡았지만 난 8.5%로 잡았기 때문이네 라고 알아챌 수 있는 인사이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인사이트를 기르고 그러한 언어로 종목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투자자들의 중장기적인 퍼포먼스는 과연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흔히 보는 그런 일반적인 개미들을 훨씬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노력 없는 대가, 노력 없는 초과 수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연히 벼락 맞듯이 로또 되듯이 그렇게 부자 된 사람들도 눈에 띄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삶, 일반적인 우리 인생에서 그런 요행은 바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프로젝트 밸리도 무언가 막연히 내 노력 없이 종목 추천받아서 그냥 꽁돈 벌어보려는 분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그러한 무임승차자는 사양합니다. 그러나 노력할 준비가 된 투자자라면 밸리 AI는 그 노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드리고 불필요한 부분에 노력과 시간을 쏟는 것을 막아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소개해드리지 않은 기능들이 많고, 지금 개발 일정은 가치 투자와 자산 배분 두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 훈련 과정과 병행해서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론칭해 드리는 것인데, 거기서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훈련 과정이 끝나더라도 이 밸리 AI 플랫폼에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훌륭한 퀀트들, 데이터 과학자들 모셔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해서 구현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초과 수익을 위한 노력에 힘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훈련 과정 그리고 밸리 AI 플랫폼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프로젝트 밸리에 참가하시면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걸 넘어서는 실험적인 시도들에 대해서 이 플랫폼이 집단지성, 인지과학, 뇌과학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제가 월가제 유튜브를 1년 반 넘게 운영해온 부분과 이번에 구독자용 특별 한정판 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일반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20주 훈련 과정에 135만원 그리고 플랫폼은 월 11만원을 받습니다. 전 솔직히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원들의 질적인 부분, 인건비, 거기에다 서버 비용, 데이터 비용을 고려하면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었고 내는 비용 이상의 가치를 얻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시적으로 구독자 한정 특별판이라고 가치 투자와 자산 배분 두 가지 훈련 과정 총 40주짜리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죠. 헌데 비용은 20주짜리의 정확히 2배인데 이 특별판이 특별판인 이유는 밸리 AI 플랫폼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월 11만원을 내지 않고 물론 조건이 있어요. 월 30분 이상 이용 실적을 채워야 계속 갱신이 됩니다. 쓰지도 않으시는데 저희가 계속 서버 비용이나 데이터 비용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플랫폼 평생 무료 이용 조건이 사실 엄청나게 파격적인 겁니다. 강의는 만들 때 이제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들지만 유지비가 많지는 않은데 기업 정보 플랫폼의 경우에는 개당 수천만에 달하는 데이터 비용을 저희가 계속 지불해서 사와서 공급을 해야 되고 유지 보수 개발 비용과 인건비도 계속 들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을 계속 무료로 쓰면 쓸수록 무한정 이득이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저는 이 플랫폼, 단지 밸리 플랫폼뿐만 아니라 추후에 소개해드릴 그런 콜텍스 AI 실험이나 엡실론 AI 플랫폼에서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집단지성 데이터가 그렇게 저희가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가치를 창출할 거라 믿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베팅하고서 한정판 참가자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밸리 플랫폼을 비롯해서 뉴로퓨전사가 사용하는 모든 유저 데이터에는 다음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원칙, 각 유저 데이터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명시하고 각각에 대해 유저들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목 중에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집이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는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그냥 어디 이용약관 한 구석에 숨겨서 어물쩡 동의를 끼워서 받고 여러분이 뭘 하는지를 막 마구잡이로 기록해서 그걸 마음대로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데이터 항목별로 하나하나 짚어드릴 것이고 각각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것이며 그 동의는 한번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철회하고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칙, 모든 유저 데이터는 비식별화되어서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밸리 AI 플랫폼에서 아마존 관련 뉴스를 읽었다고 하면 최한철이 이 기사를 클릭하고 읽었다 이렇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 식별 정보를 전부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서 유저 3279번이 IT 섹터 뉴스를 클릭했다 이렇게 저장되는 거죠. 세 번째 원칙, 유저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께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제공됩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당장 제공해 드릴 수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어떤 특정 종류의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 특정 데이터를 통해 저희가 계산하고 알고리즘을 돌려서 얻는 그런 인사이트나 분석 결과를 제공해 주신 분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희 플랫폼의 뉴스룸에서 어떤 뉴스를 읽는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여러분이 어떤 카테고리 뉴스를 읽는지 그 데이터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러분에게 동의를 받을 것이고 여기에 동의해 주실 경우에는 본인 외에 다른 동의하신 참가자분들이 어떤 섹터 주식을 많이 읽고 있는지 그걸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고 딥러닝 및 자연어 처리로 센티먼트 수치를 계산한 레포트를 받아보시고 읽어보실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건 실제로 뭐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예시인데 요지는 그런 식으로 유저 데이터를 취급함에 있어서 최고로 높은 도덕적 스탠다드를 적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은 저희는 한국에서 자생력을 갖춘 다음에 해외로 진출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국제 스탠다드로 운영을 하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요즘 ESG 대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도덕적인 기업 운영이 보상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더 지출해야 되고 더 불편하더라도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온전한 주인이고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저희 집단지성에 대한 비전에 동의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참가자분들에게서 수집되는 생각 데이터, 저는 이 유니크한 데이터야말로 뉴로퓨전의 핵심 가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2020년대에 1조 기업 가치를 가지는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과 그러지 못한 스타트업을 가르는 기준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크한 데이터를 생산하느냐 아니냐로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독보적인 가치는 그 철덩어리 차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한 거대한 데이터셋을 실시간으로 계속 수집하고 있다는 점,
페이스북이나 스냅챗의 가치는 그 거대한 유저 베이스의 행동 및 선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 구글이 갖는 거대한 가치는 수억 명의 유저가 실시간으로 검색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그 수억 명이 사고 파는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금융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계량화하고 규격화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투자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저희가 그렇게 창출해 나가는 결과와 열매를 참가자들에게 나눠드리고 상생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떤 유니크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계량화하느냐? 결국은 유저를 다차원의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겠죠. 다차원 벡터라고 해서 거창하거나 특별한 건 아닙니다.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도 뭐 올해도 아직까지 이걸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Collaborative Filtering이라고 해서 유저와 컨텐츠를 각각 벡터화해서 선형 내수 기법을 적용하고 있고, 또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Word Embedding이라고 해서 각각의 단어를 하나의 식별 스칼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다차원 벡터로 표현함으로써 훨씬 더 다채로운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기법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유저를 벡터로 표현한 후에 이를 응용할 것인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유저의 생각에 대한 정보를 벡터 수치로 표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 5년 후에 시도할 그런 EEG 네파 데이터도 그렇고, 지금 프로젝트 밸리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생각을 계량화된 벡터 데이터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아주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이즈가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모델 측면에서 자유도를 줄여야만 합니다.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Bias Variance Trade-off라고 아실 거예요. Variance, 즉 노이즈가 높은 경우에는 Bias, 그런 편향을 좀 높여줘야 됩니다. 모종의 스트럭처를 임포스한다, 어떤 명시적인 구조를 강제한다고 하는데,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엄밀하게 정확한 설명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개념을 대충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져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질문이죠.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의 가짜뉴스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커버그, 어떤 사람은 로고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무궁무진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도가 높은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답변을 이렇게 모아놔봤자 그 데이터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노이즈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질문의 자유도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그냥 막연히 페이스북에 대한 생각을 말하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야 할 방향을 조금 정해 주었죠. 직원복지 차원과 인사관리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보도록 명시적으로 질문과 답변의 구도를 그렇게 강제한 것이죠. 거기서 조금 더 강제를 하면은 긍정에서 부정까지 1에서 10까지 숫자로 답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유도를 줄이면은 훨씬 더 정형화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긍정적인 답변부터 부정적인 답변까지 수치로 계량화를 해서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긍정 부정의 센티먼트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고, 이걸 또 다른 기업과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질문자가 인위적으로 질문에 프레임을 주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생각에서 특정 주제로 좀 편향돼서 좁아진 부분에 대한 답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질문자가 구하려는 해답에 대한 그런 도메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이게 엄밀히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지는 아무런 컨텍스트 없이 자유로운 사람들의 생각을 수집하는 것은 노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유의미한 데이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좁은 주제로 생각을 한정시키거나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선택을 좁힘으로써 그 답변을 수치로 계량화하는 게 가능해지고, 또 알고리즘의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제가 1년 반 전부터 월가지 유튜브 채널 운영해오고, 또 지금 이 밸리 AI 플랫폼을 디자인하는 것에 있어서 주안점은 참가자의 생각을 어떤 구조 속에서 수집될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임포스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이즈를 줄이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월가제 유튜브 컨텐츠 자체가 거대한 필터 역할을 해줍니다. 제 채널은 진지하고 재미가 없어요. 자극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시청자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시장과 투자에 대한 진지한 사고, 그 필터 자체가 머신러닝에서 소위 말하는 regularization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2차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특정 투자 기법을 똑같이 다 함께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또 한번 각자의 생각에 동일한 형태의 구조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 밸리 AI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틀을 사용하면서 또 한번 표준화가 진행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 표준화된 틀을 사용하면서 그 특정 부분에 대한 가정값으로 좁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이냐?
기존의 두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들은 1대1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냥 얼마에 들어갔냐 그것만 비교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렇게 여러 차례 필터되고 표준화된 틀에서 그 두 개인 투자자가 입력하는 값들은 상호 간의 비교가 가능해져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서로 수치적으로 비교 불가하지만 삼성전자의 리스크를 고려해 볼 때 할인율이 몇 프로라고 생각해.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은 서로 수치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월가지 유튜브로부터 프로젝트 밸리 훈련 과정 그리고 밸리 AI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바이어스는 조금씩 높아지면서 베리언스는 조금씩 줄어들어서 노이즈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정제되고 표준화된 생각이라면 비로소 그것을 데이터화했을 때 꽤나 유의미한 시그널이 나오는 양질의 데이터가 되리라 생각하고, 이러한 부류의 데이터는 이미 알파가 나오기로 검증된 그런 예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전의 데이터들은 유로퓨전처럼 계획된 프로젝트도 아니라서 훨씬 더 정제되지 못했고 훨씬 더 노이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있어서 유의미한 알파 시그널을 도출하는 것으로 검증된 데이터셋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벡터의 각 차원에 어떤 정보를 담을 것인가, 어떤 의미를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딥러닝의 백프로퍼게이션처럼 데이터에서 배우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마찬가지로 베리언스가 커집니다. 그만한 숫자의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베리언스를 줄이기 위해서 매뉴얼 피처들, 그러니까 도메인 지식으로 명시된 측정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 육각형으로 보이는 게 유저에 대한 명시적인 측정치의 디자인 예시입니다. 유저의 섹터별 숙련도, 자산구별 이해도, 거시경제 이해도, 신체건강, 정신건강 같은 부분들이죠. 밸리 플랫폼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참가자들과의 상생입니다. 유저들에게 받은 데이터로 얻은 결과도 유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돌려줘야 하지만, 유저들에게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도 유저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달리기나 운동, 금명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유저들의 신체 건강도 챙기고 여러 가지 명상이나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정신 건강도 챙겨드리면서 동시에 저희는 인지 편향 같은 것도 측정을 해보고, 그렇게 유저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차원 벡터화해보자.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 프로세싱이 성공적이라면 종목 탐색, 가치평가, 리서치, 포트폴리오 관리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 유저들의 개량화된 데이터를 통해 집단지성 시그널을 도출해보고, 그게 성공적이라면 그 분석 결과를 다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 유저들에게 돌려드려서 그분들이 더 경쟁력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 그게 뉴로퓨전의 프로젝트 밸리 내에서의 집단지성에 대한 구성이자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딱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플랫폼이 오픈해서 참가자들이 훈련 과정을 거치고 본격적으로 이 밸리 AI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의사결정의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참가자들에게 이 집단지성에서의 정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결과로 플랫폼에서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심볼릭 AI 방법론을 가미한 것이 콜텍스 AI고, 내년에 이제 저희 두 번째 플랫폼과 연동시켜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뇌파 데이터도 실험을 해보는 것이 엡실론 AI,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뇌파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죠. 그래서 그냥 뚝딱 참가자들에게 이익시키기 씌우고 시그널 프로세싱해서 뭔가 대단한 결과가 나온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지금 밸리 AI에서부터 프리 프로세싱 해오고 쌓아온 파운데이션에다가 전통적인 퀀트 알고리즘들을 가미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부 필터와 같은 역할들을 그런 뇌파 데이터가 살짝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검증해 보려는 아이디어고, 이렇게 밸리 AI, 콜텍스 AI, 엡실론 AI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더 좀 실험적인 부분들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 한정판을 통해서 그렇게 쭉 연속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에게 많은 혜택과 동기를 제공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밸리에 대해서만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올해 12월 정도에 콜텍스 AI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 다음 내년에 엡실론 AI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미 개발팀이 다 꾸려져서 이제 개발을 시작했고요. 훈련 과정 자체도 팀원들끼리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또 갈고 닦고 수정하고 하면서 알차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독자 특별 한정판에 대해서 추가 신청 못하느냐, 왜 인원 제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문의 메일을 받고 있는데, 이제 구독자 특별판은 말씀드렸다시피 월가제 유튜브라는 필터를 거쳐서 선별된 그런 참가자분들에게서 양질의 집단지성 데이터가 나올 거란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파격적으로 장기적으로 적자의 리스크도 감수하고 플랫폼 평생 무료 이용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재무 데이터나 시장 데이터 비용도 데이터 건별로 수천만 원씩 계속 지불해야 되고,
또 고가 인건비와 서버 비용도 계속 드는 입장에서 이렇게 플랫폼을 평생 무료로 이용하는 참가자분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추후에 적자가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힘들고요. 또 한정 특별판을 왜 5월 31일까지 일회성으로 한 번만 받느냐, 나중에라도 신청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신데, 지금 딱 유튜브 채널에서 발표한 직후가 아니면은 한정판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저와 함께 하신 그런 찐 구독자분들인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데이트라인을 늦추거나 인원을 늘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대신에 지금 선정되어 계신 분들 중에서 중도에 투자에 관심이 없어져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본업이나 군대나 그런 것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참가는 하시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원한 것에 비해서 플랫폼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인원에서 결번이 생기게 되면은 그 빠지는 분에 대해서 추가로 몇 분만 더 초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지금 선정되신 분들이 특별판 신청을 다 하시고 나면 6월 1일에 일반 참가자분들 모집하면서 특별판 참가자는 결변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대기 신청 웨이팅 리스트를 제가 다시 열어놓을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대기 신청해 주시면은 결번이 생겼을 때 제가 초청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참가자로 참가하시게 되더라도 만약에 정말로 플랫폼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양질의 분석을 보여주시고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판으로 승격시켜 드려서 평생 무료 이용 혜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인원을 못 늘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일반 참가자는 플랫폼 캐파시티를 보고 조금씩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모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또 그리고 메일로 제가 한정판 참가자들에게 드리는 월가제 개인적 특별 선물이 뭐냐,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건 이제 크리스마스 때 드릴 선물이고 정말 별것 아닌 선물입니다. 즉 이 특별 선물이 여러분이 프로젝트에 참가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질에만 집중하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프로젝트 밸리의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앞으로 5년간 여러분과 참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고 준비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창한 미래와 비전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현재를 직시하고 지금 당장 당면한 부분부터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노력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정말 잘 만든 양질의 훈련 과정일 것이고, 두 번째 단추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 들어간 밸리 AI 플랫폼이겠죠.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가치를 먼저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 좀 더 도전적인 부분들을 시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서 언젠가 참가자분들과 저희가 다다르고 싶은 곳에서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